안녕하세요, 목동자 친구들. 오늘은 벌렁진지 넌 누구니 프로젝트의 마지막 수업의 하나로 간이 사진기의 하나인 7실파레환을 만들어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7실파레환,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그럼 지금부터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YTN 과학 뉴스를 시청하겠습니다. 옵스큐라, 라틴어로 어두운 방을 의미한다. 10세기경 아랍의 움막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와 거꾸로 상이 맺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옵스큐라. 15세기 이후 옵스큐라는 화가들의 그림 보조 도구로 이용된다. 서양에서 더 사실적인 그림이 예술로 인정받으며 옵스큐라는 화가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됐다. 이렇게 하고 산 건너편에 있는 집. 창밖에 상명대의 인왕산과 주변 집 그리고 운동장이 종이에 비쳤다. 이 종이를 따라 그리기만 하면 그림이 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학자.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과학자로 평가받는 다산 정약용이었다. 그는 대표 실학자로 수학, 천문학, 경제 등 다방면으로 학식이 뛰어났다. 그리고 학문을 기술에 접목해 거중기를 만들기도 했다. 정약용의 칠실관화설. 칠실관화설은 옵스큐라의 한자 이름이다. 맑고 좋은 날을 택하여 방의 창문을 모두 닫고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모두 막아 실내를 칠흑과 같이 하되 오직 한 구멍만 남겨 액체 하나를 여기에 끼운다. 눈처럼 흰 종이판을 가져다가 액체와 몇 자 거리에 놓으면 모래톱과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이 종이판 위에 떨어진다. 형 친구인 이기양이라고, 보감 이기양이라고 하는 그런 관료가 형 집에서 카메라 옵스쿠라 앞에서 초상화 초본을 그리는 모양을 묘지명에다가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기양이 태양볕에 햇볕 아래 앉아서 카메라 옵스쿠라로 초상화의 초본을 그리는데 마치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 진흙으로 비친 조각 같았다. 이렇게 이제 평을 남기고 있어요. 이태호 교수는 정약용이 적었던 조선의 옵스큐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이것이 이태호 교수가 처음 발견한 이기양의 초상화 초본, 정약용의 증언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언호의 초상, 이 그림에는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하나는 이명기가 그렸다는 것과 또 하나는 유언호의 실제 몸을 2분의 1로 축소했다는 글이었다. 이태호 교수가 그림을 재었더니 84cm, 당시 유언호의 키는 168cm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중국은 옵스큐라에 축소경을 붙여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마 중국을 통해 조선은 옵스큐라를 알게 되고 사용했을 것이다. 오늘의 미션을 살펴볼까요? 다산 정약용의 열당 전서에 형 친구인 보감 이기양의 초상화와 풍경화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초상화는 칠실파레환을 이용한 것으로 카메라 옵스큐라의 한자 이름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칠실파레환을 통해 정교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칠실파레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문제는 칠실파레환을 만들어 맺힌 상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활동 순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진행됩니다. 칠실파레환을 만들기 전 다양한 간이 사진기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어 탐색해 보겠습니다. 실험관찰 87쪽 간이 사진기 겉상자 전개들을 뜯어주세요. 오른쪽 그림처럼 겉상자 윗부분 동그라미를 떼지 않고 바늘로 구멍을 냅니다. 또는 송곳으로 뚫어도 됩니다. 겉상자를 접어서 완성합니다. 속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험관찰 89쪽 간이사진기 속상자 전개들을 뜯어주세요. 그리고 실험관찰 91쪽 그림 종이를 가로 5, 세로 5cm로 오립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속상자 윗부분, 네모 부분을 떼어내고 기름 종이를 붙여 속상자를 접어 완성합니다.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어 볼까요? 바늘구멍 사진기의 겉상자에 속상자를 그림처럼 끼워 초점을 맞춰 물체를 관찰합니다. 물체가 어떻게 보이나요? 네, 물체가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이죠? 또 바늘구멍을 통과한 빛의 양이 굉장히 적어서 물체의 모습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럼 바늘구멍 사진기의 상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림처럼 빛에 직진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바늘구멍 사진기에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보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겉상자에 빛이 들어오는 바늘구멍 부분에 구멍을 크게 뚫어 볼록 렌즈를 붙여보자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간이 사진기의 겉상자는 오른쪽 그림처럼 바늘구멍 사진기의 겉상자, 바늘구멍 부분의 둥근 부분을 떼어냅니다. 그 부분에 볼록 렌즈를 셀로판 테이프로 붙입니다. 속상자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간이 사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든 간이 사진기로 물체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관찰한 결과를 실험 관찰 51쪽에 기록해 주세요. 네, 기억은 니은으로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이네요. 집의 모습도 상하좌우가 바뀐 모습입니다. 간이 사진기도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은 바늘구멍 사진기보다 상이 훨씬 밝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럼 간이 사진기의 상이 왜 이렇게 보일까요? 그 이유는 빛의 직진과 볼록 렌즈가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진기처럼 실제 모습과 같이 보이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볼록 렌즈를 그대로 사용하고 상하를 바꿔보는 방법으로 거울을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그 좋은 생각인데요. 그럼
다음 간이 사진기를 만들기 전 카메라 옵스큐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카메라 옵스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막을 친 큰 방에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함께 바깥의 풍경이 벽 한쪽 면에 보이는 것을 보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입니다. 초기에 카메라 옵스큐라가 오른쪽 그림처럼 발전하여 안막을 친 큰 방이 아닌 카메라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후기에 칠실파리안이 중국에서 들어와 다산 정약용이 초상화를 그렸다는 내용 아까 시청했었죠? 왼쪽 그림의 칠실파리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벌록 렌즈를 사용하고 속상자 안쪽에 비스듬하게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상자 위가 뚫려져 있어 그 위에 유리판이 올려져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간이 사진기와 칠실파리안을 어떻게 다른가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같은 점은 벌록 렌즈와 상이 맺히는 부분에 기름 정의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속상자 위 뚫린 면에 유리판이 올려져 있고 안에는 거울이 있네요. 그럼 칠실파리안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한 날 선생님이 미리 배우한 오른쪽 학습지에 칠실파리안을 설계해 볼까요? 간이 사진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계하고 아크릴 거울의 위치와 투명 코팅지의 위치를 선정해서 그림과 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였는지도 한번 생각해서 적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설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이 사진기의 겉상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속상자 뒷부분의 옆면을 가로 4, 세로 4cm로 칼로 뚫어 투명 코팅지를 셀로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속상자 뒷부분 안쪽에 셀로판 테이프로 아크릴 거울을 비스듬하게 붙였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칠실파리안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대로 칠실파리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칠실파리안을 만들어 보았나요? 그럼 자신이 만든 칠실파리안을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주소를 클릭하거나 QR코드로 들어가는 것 이젠 쉽게 할 수 있죠? 만든 칠실파리안으로 물체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았나요? 칠실파리안으로 본 화분의 모습입니다. 간이 사진기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요? 오른쪽 사진처럼 좌우만 바뀌어 보이네요. 간이 사진기와 다르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칠실파리안으로 보면 오른쪽 사진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그 이유는 빛에 직진하는 성질, 벌록 렌즈로 빛을 굴절시켜서 기름종이의 상하좌우가 바뀐 모습을 거울이 반사시켜 실제 모습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처럼
7실8려원으로 본 물체나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91쪽. 기름 종이를 오려서 속상자 투명 코팅지에 올리고 그대로 따라 그린 후 색칠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바늘구멍 사진기, 간이 사진기, 7실8려안을 만들어 탐색해보고 그림도 그려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소감을 구글 학습지에 써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차시는 우리 생활에서 이용되는 볼록 렌즈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교하는 날 만나겠습니다. 7실8려안을 만들어 학생들이 패들렛에 올려진 내용과 댓글을 단 모습입니다. 수업 소감을 써서 구글 학습지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참관한 교사들의 종합 의견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